안녕하세요, 독고리입니다. 이번에는 커말 1급 실기 두 번째 파트 계산 작업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함수입니다. 함수가 어려우셨던 분들은 제 강의 아주 잘 만나신 겁니다. 제가 아주 잘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지만 제가 만든 함수 공식집과 같이 공부하시면 함수가 이렇게 쉽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번 강의는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교재만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쉽고 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는 독고리 커말 1급 실기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랑 첫 번째 텍스트 함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계산 작업 예제 파일 불러주시고요. 텍스트 시트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B3셀에서 왼쪽에서 세 글자 가져와 보겠습니다. 레프트 함수 배워보겠습니다. 2번 볼게요. B3셀에서 네 번째부터 두 글자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미드 함수 배워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B4셀에서 오른쪽에서 네 글자 가져와 볼게요. 라이트 함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1번, 2번, 3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텍스트 시트 클릭하시고요. 1번에다 클릭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드린 공식집 잘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는 하시고 영어로 두 글자 적어 볼게요. LE. 그러면 여기 레프트 함수 보이시죠, 여러분? 이 레프트 함수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시고 탭 한 번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괄호가 이렇게 열리죠? 해볼게요. B3셀을 클릭하시고 콤마. 자, 몇 글자 갖고 오래요? 세 글자 3 쓰시고 괄호 닫고 엔터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는 해볼게요. 는 이번엔 B3에서 네 번째부터 두 글자 가져와 보겠습니다. MID 탭 그리고 B3을 또 찍어 볼게요. 콤마. 자, 몇 번째부터 네 번째부터 두 글자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4,2라고 적어 볼게요. 괄호 닫고 엔터 해볼게요. 됐습니다. 라이트 함수 해볼게요. 는 하시고 영어로 RI. 자,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는 함수 두 글자나 세 글자를 써주시면 이렇게 함수가 바로 보입니다. 라이트 클릭하시고요. 탭 한 번만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괄호가 열리면 B4셀을 찍고 콤마 몇 글자 갖고 오래요. 문제 보셔야 돼요. 네 글자 4 괄호 닫고 엔터 해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세 문제 풀어봤어요. 자, 이번엔 4번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줄거주세요. B6셀의 데이터를 모두 대문자로 바꿔보겠습니다. 어퍼 함수 배워볼게요. 5번도 해볼게요. B6셀의 데이터를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보겠습니다. 프로퍼 함수 해볼게요. 6번도 한번 해볼게요. B3셀의 데이터를 모두 소문자로 바꿔보겠습니다. 로우어 함수 해보겠습니다. 자, 4번, 5번, 6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4번에다 클릭해보세요. 는 하시고 영어로 UP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퍼 보이시죠? 어퍼에서 탭 그리고 B6셀을 클릭해 볼게요. 괄호 닫고 엔터 해보겠습니다. 네, 모두 대문자로 바뀌죠? 또 해볼게요. 는 하시고 PRO 여러분, 프로포 보이시죠? 프로포 클릭하시고 탭 그 다음에 B6셀을 클릭해 볼게요. 괄호 닫고 엔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뀝니다. 자, 6번 해볼게요. 는 하시고 LO. 자, 여러분 로우 함수 클릭하시고요. 탭 이번에는 B3셀을 클릭해 볼게요. 괄호 닫고 엔터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 소문자로 바뀝니다. 이번에는 7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봐 드릴게요. B5셀의 데이터를 글자 사이 한 칸만 남기고 공백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트림 함수 배워볼게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B4셀 값 뒤에 만세자 붙일 거예요. 엔드 연산자 배워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 만세자 붙이는데 이렇게 띄어쓰기 해주신 거 꼭 체크해 볼게요. 자, 7번에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7번에다 클릭하시고 는 영어로 TR 적어볼게요. 그러면 트림이라는 함수 보이시죠? 예,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B5셀을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한 칸은 남기고 공백이 제거가 됩니다. 8번에다 클릭하시고요. 는 이번엔 우리나라 대한민국 클릭하고요. 글자를 결합할 때, 함수를 결합할 때 AND 연산자 씁니다. AND 기호 쓰신 다음에 큰 따옴표로 한 칸 띄고 한글로 뭐 붙이래요? 만세에 큰 따옴표하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유의하실 거는 이렇게 띄어쓰기 있으니까 띄어쓰기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엑셀은 앞뒤에 따옴표 붙는 거 아시죠? 엔터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8번까지 풀어봤습니다. 9번 한번 보겠습니다. B3셀에서 C의 위치를 가져와 볼게요. search 함수 배워볼 거고요. 10번도 해볼게요. B3셀에서 세 번째부터 세 글자를 KKK로 바꿔보겠습니다. replace 함수 배워볼게요. 11번 보겠습니다. B4셀에서 대한민국을 대문자 코리아로 바꿔보겠습니다. substitute 함수 배워볼게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9번에다 클릭하시고요. 는 해볼게요. 영어로 SE 적어보겠습니다. search 함수 보이시죠? search에서 탭 그리고 FX 눌러볼게요.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칸은 찾을 값입니다. 우리 뭐 찾을 거예요? C 찾을 거예요. C. 그래서 여기다 C라고 쓰면 돼요. find text는 찾을 값입니다. C. 탭 누르시면 따옴표 자동으로 들어가요. 자, 나 C 찾을 거고 within text 어디에서 찾겠냐 이거예요. 어디에서 찾으래요? B3셀에서. 그래서 B3셀을 클릭해 주세요.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C를 여기서 찾으니까 몇 번째 있대요? 세 번째 있다고 뜹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실 거는 search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고 찾습니다. 10번 해볼게요. 10번에다 클릭하시고 는 하시고요. 영어로 RE replace 찍고 탭 괄호가 열리면 FX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replace 처음에 old text입니다. 뭐 바꿀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바꾸래요? B3셀. 자, 얘 클릭해 볼게요. 나 여기서 바꿀 겁니다. 두 번째 칸 클릭해 볼게요. 자, 몇 번째부터 세 번째부터 세 글자를 KKK로 바꿀 거죠. 그래서 세 번째부터 세 글자를 대문자로 KKK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네, 어렵지 않죠. B3에서 세 번째부터 세 글자를 KKK로. 그래서 요 CD가 KKK로 바뀌게 됩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11번 해볼게요. 자, 는 영어로 SU substitute에서 누르시고 FX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문제 다시 볼까요? B4셀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 무슨 글자 바꿀 거예요? 한글로 대한민국 탭. 얘를 뭐로 바꿀 겁니까? 대문자로 코리아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대문자로 써볼게요. 코리아. 자,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탭 누르면 됩니다. B4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코리아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우리나라, 코리아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쉽죠?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12번 해볼게요. B9셀의 데이터를 천 단위 구분기호 뒤에 원자를 붙여서 표시해 볼게요. 텍스트 함수 해볼 거고요. 요거 정말 잘 나오는 함수예요. 여러분 생각하실 게 이 함수만 나온다는 게 아니라 커말 1급은 오늘부터 배울 함수 여러 개를 섞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중에 텍스트 함수 잘 쓰니까 요거 별표하시고 잘 이해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잘 설명해 드릴게요. 는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영어로 TE 텍스트에서 탭 FX 또 들어가 볼게요. 이제 FX 누르는 거 아시죠? B9셀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칸 뭐라고 하래요? 천 단위 구분기의 원자 표시하래죠? 샵, 콤마, 샵0 그리고 한글로 원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탭 한 번만 누르시면 이렇게 서식도요. 따옴표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 2, 3, 4, 5, 6, 7, 8이 이렇게 1234만 5,678원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됐습니다. 13번 볼게요. B7셀과 B8셀을 결합해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콘캣 함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원래 concatenate였는데 이제 21로 바뀌면서 콘캣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볼게요. 는 하시고
영어로 는 하시고 con. 자, 콩캣 보이시죠? 콩캣에서 탭. 그 다음에 되게 쉬워요. fx. 여러분 뭐하고 뭐 결합할 겁니까? 삐칠. 그리고 두 번째 칸 삐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한이랑 민국이 합치니까 대한민국 되는 겁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4번 풀어볼게요. G10셀에 G9 데이터 중 숫자만 추출해서 숫자 데이터로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미드랑 밸류 함수 배워볼게요. 자, 우리 14번에다 별표 한번 해볼게요. 우리 14번은요, 문제를 풀 때, 나 잘 푼 것 같은데, 왜 안 풀리지? 왜 안 될까? 라고 할 때 꼭 체크해야 되는 사항 중에, 자,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해보시죠. 자, 여러분, 우리 2024 요 숫자만 갖고 올 거거든요. 그럼 요 2가 몇 번째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대한민국. 그리고 한 칸 띄고 2니까 6번째부터 그리고 4글자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는 하시고 영어로 mid 탭 가볼게요. G9셀을 클릭하시고요. 콤마. 아까 제가 몇 번째부터 6번째부터 4글자 갖고 오시면 돼요. 괄호 닫고 엔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잘 따라 하셔야지 나중에 계산 작업 저랑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2024 결과셀을 클릭하고요. 우리 는 빼고 범위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는 빼고 범위 잡으시고요. 컨트롤 X. 그 다음에 value 써볼게요. var value에서 탭 괄호 열고 fx 눌러보겠습니다. 됐어요. 우리 첫 번째 칸에 컨트롤 V. 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 이게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실까봐 설명드릴게요. 우리 레프트, 라이트, 미드로 갖고 온 숫자는 문자라 그래요. 아무리 내가 6번째부터 4글자 갖고 와서 이렇게 2024 나와도 얘는 문자입니다. 왜? 이렇게 따옴표 붙은 거 보이시죠? 맞습니다. 일부만 갖고 온 건 진짜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숫자로 바꾸려고 밸류를 쓴 거고, 그래서 밸류를 쓰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게 보이십니까? 달라 보이죠? 얘는 따옴표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앞뒤에. 그래서 진정한 숫자로 바뀐 겁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요 밑에다 클릭하고요. 더블 클릭 는 하시고 컨트롤 V 해보세요.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주어진 함수만 이용하셔야 되는데 밸류가 없는데 숫자로 바꿔야 되는 경우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 미드 뒤에다가 곱하기 1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네, 이러면 미드의 결과를 숫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꼭 체크하세요. 엔터 한번 해볼게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바뀐 겁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텍스트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함수 배워볼게요. 날짜 시간 함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날짜 시간 시트 클릭하시고 같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해 볼게요. 날짜 시간 클릭하시고 1번부터 문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C2셀에서 today 함수를 이용해서 오늘 날짜 구해 볼게요. 2번 해보겠습니다. C3셀에서 now 함수를 이용해 오늘 날짜와 현재 시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같이 해보시죠. 1번에다 클릭하시고요. 는 영어로 to 적어보겠습니다. 자, to라고 쓰신 다음에 탭 눌러볼게요. 여러분, 우리 today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닫는 괄호 하시고 엔터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는 날짜는 1월 21일입니다. 는 하시고 자, no. 여러분, now 보이시죠? now에서 탭 눌러볼게요. 얘도 괄호 안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괄호 닫고 엔터 해볼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얘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날짜 있죠? 그거에 따라 틀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날짜 시간은 앞으로도 쭉 설명해 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함수의 결과랑 여러분들이 하는 결과랑은 서로 다르게 나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12시 19분이지만 이거 할 때마다 시간은 계속 달라져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볼게요. G2, G3, G4셀에 C2 데이터를 이용해서 연월일 구해보겠습니다.
자, 연도가 2호고요. 우리 월이 month입니다. 그리고 day가 1입니다.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G6, G7, G8셀의 C3 데이터를 이용해서 C, 분, 초 구해보겠습니다. hour가 시간 구하는 거고요. minute가 분, second가 초 구하는 겁니다. 자, 3번, 4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다 클릭해 주시고요. 따라와 주세요. 는 영어로 Y2. 자, 이어에서 탭. 여러분, C2 데이터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연만 나오죠? 는 하시고 MO. 여러분, month에서 탭. 그 다음에 또 C2 데이터 찍고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그러면 월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나오고요. 는 영어로 DA. 자, day에서 탭 눌러볼게요. 그리고 역시 C2 데이터 찍고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네, 됐습니다. 4번 해볼게요. 4번에다 클릭하시고요. 는 영어로 HO, hour에서 탭. 자, 클릭해 볼게요. C3 클릭하시고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자, 분해 볼게요. 는 하시고 MI. 자, minute에서 탭. 역시 C3 데이터를 클릭하고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됐습니다. 자, 는 하시고 초 해볼게요. SE. second에서 탭. 그 다음에 C3을 또 클릭하시는 거예요. 괄호 닫고 엔터 해볼게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요 날짜 데이터에 대해서 연, 월, 일, 시, 분, 초 구해봤습니다. 5번 문제 풀어볼게요. C5셀에 G2, G3, G4셀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날짜 데이터로 바꿔볼게요. 데이터 함수 배워보겠습니다. 6번 해볼게요. C6셀에 G6, G7, G8셀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간 데이터로 바꿔보겠습니다. 타임 함수 배워볼게요. 자, 5번 해보겠습니다. 는 하시고 영어로 DA. 자, 데이트에서 탭 누르시고요. 우리 데이트는요, 여기 연, 월, 일 이렇게 들어가요. 자, 연 찍고 콤마, 월 찍고 콤마, 일 찍으시면 돼요. 괄호 닫고 엔터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 해볼게요. 는 하시고 TI, 타임에서 탭. 자, 해볼게요. 시 찍고 콤마, 분 찍고 콤마, 초입니다. 괄호 닫고 엔터 해볼게요. 됐습니다. 7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C7셀의 C2 날짜의 요일 번호를 구해보겠습니다. weekday 함수 써볼 거고요. 우리 월요일이 스타트인 2번 유형 해보도록 할게요. 자, 7번입니다. 는 하시고 WE weekday에서 탭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날짜 찍어보겠습니다. C2 콤마 해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설명글 나오죠, 여러분? 우리 월요일이 스타트가 2번 유형이고요. 만약에 일요일이 스타트다 그러면 안 써도 됩니다. 이거 콤마 안 하고 그냥 괄호 닫으시면 되고요. 굳이 숫자를 쓰자면 여기에다 콤마하고 1이라고 써요. 자, 그래서 월요일이 스타트라는 건 월요일이 1번이라는 거고요. 그럼 일요일이 7번이 되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그래서 여러분, 저는 2라고 쓸 거고 괄호 닫고 엔터 해볼 텐데, 참고로 여러분, 오늘 제가 해드리는 날짜는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월요일이 1번이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요일은 7번이니까 저는 엔터 누르면 7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엔터 해보시고 오늘 요일이 무슨 요일인지 인지하시고 번호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D10셀에 공사 시작일에 작업일수를 더한 완료일을 계산해 볼게요. 워크데이 함수 배워볼게요. 8번 클릭해 보시고요. 는 WO 우리 워크데이에서 탭 누르시고요. FX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스타트 데이트는 시작일입니다. 우리 2024년 12월 5일부터 두 번째 칸 작업일수, 나 15일 동안 작업할 거예요. 네. 자, 시작 날짜부터 며칠 동안 작업할지랑. 헐리데이는 여기는 뭐 하는 데냐면요. 왜 나만 쉬는 날짜들을 여기다 적어 놓고 여기를 이제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나만 쉬는 날짜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쉬지 않는데 나만 쉬는 날짜. 직장인들로 따지면 뭐 회사 창립 기념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휴가가 있고요. 그쵸? 그리고 학생들로 따지면 개교 기념일도 있고요. 그쵸? 그런 날은 또 쉬잖아요. 재량 휴업일도 있겠고, 이런 날짜들을 여기다가 뭐 아무데나 날짜를 쓰고 여기다가 이제 범위나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알아두실 게 12월 5일부터 15일 동안 작업할 때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 있을 거잖아요. 이런 건 다
작업일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면 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잘못된 게 아니라 요 날짜 서식만 바꿔주시면 돼요, 여러분. 요 화살표 누르시고 간단한 날짜 요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설명드려 볼게요. 12월 5일부터 15일 동안 작업하면 우리는 보통 그럼 20일 후가 되겠네 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엑셀에서 작업일로 치지 않아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15일이니까 26일에 끝나게 됩니다. 9번 해볼게요. C13셀에 B13셀의 날짜 데이터를 이용해서 3개월 후 날짜를 계산해 볼게요. 이 데이터 해볼 거고요. 10번 해볼게요. D13셀에 B13셀의 날짜를 이용해서 3개월 후 말일 날짜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오문스 배워볼게요. 9번에다 클릭하시고요. 는 ed 이 데이터에서 탭입니다. 날짜 찍고요. 콤마 자, 몇 개월 후에요? 3개월 괄호 닫고 엔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고요. 10번도 해볼게요. 는 하시고 이오문스에서 탭입니다. 자, 날짜 찍고요. 콤마 자, 몇 개월 후, 3개월 후 똑같아요. 공식은 똑같습니다. 날짜 찍고 개월수입니다. 엔터 해볼게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날짜, 시간, 함수 모두 배워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논리시트 저 독고리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논리시트 클릭하시고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G3셀의 총점이 18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요. 아니면 불합격 표시해 보겠습니다. if 함수 해볼게요. 1번에다 클릭하시고 는 영어로 I if에서 탭 fx 눌러볼게요. 요거 눌러주십시오. 자, 여러분 if는 첫 번째 칸이 조건입니다. 첫 번째 칸 우리 조건할 때는 주를 꼭 생각해 주세요. 총점이 180 이상이라면 얘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점의 첫 번째 자료를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F3이라고 나오죠. 얘가 크거나 같다 18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총점의 첫 번째 자료가 18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상이라면 그럼 두 번째 칸 클릭하시고요. 맞으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죠. 써볼게요. 한글로 합격 아니면 불합격입니다. 탭 눌러주시면 돼요. 조건 참 거짓입니다. 여러분 요 따옴표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합격 쓰고 탭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고요. 요 점에서 마우스 갖다 대고 까만색 십자선이 뜨면 이렇게 쭉 끌어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1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2번 볼게요, 여러분. H3셀에 국어, 영어 모두 90점 이상이면 우수, 아니면 보통이에요. and 먼저 해볼 겁니다. 모두 만족해야 돼서. 그리고 if를 두 번째로 해볼게요. 3번도 해볼게요. 국어 또는 영어가 80 이상이면 통과, 아니면 재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나 또는 조건이어서 OR 조건을 첫 번째로, if를 두 번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여러분. 2번에다 클릭하시고요. 는 영어로 and 탭 괄호가 열리면 fx 눌러보도록 할게요. 됐어요.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여기 칸마다 조건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자, 하나씩 국어가 90점 이상이다 해보죠. 국어 첫 번째 자료 찍고 크거나 같다 90 탭. 자, 두 번째 칸 영어가 90점 이상이다 해볼게요. 영어 첫 번째 자료 찍고 크거나 같다 90입니다. 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국어의 첫 번째 자료가 90점 이상이면서 영어가 90점 이상이라면 확인 눌러볼게요. 우리 and나 or는 알아두실 게 결과가 true 또는 false가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true가 나오면 제대로 하신 거예요. 자, 저 따라해 주세요. 는 빼고 긁어볼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Ctrl X 오려 두개 하시고요. 영어로 I, if에서 탭, fx 눌러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칸은 Ctrl V입니다. 그쵸? 조건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두 번째 칸 클릭하시고 이게 맞으면 뭐예요? 우수 아니면 보통이죠? 가볼게요. 한글로 우수 탭 아니면 보통 탭입니다. 조건 참 거짓이에요. 확인 누르시고 채우기 핸들 걸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끌어주시면 돼요. 됐습니다.
3번 해볼게요. 여기다 찍고 는 영어로 OR 탭 FX 눌러볼게요. 자, 우리 줄을 생각해달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국어가 80 이상이면 해볼게요. 국어 찍고 크거나 같다 80 탭, 그리고 영어 찍고 크거나 같다 80입니다. 자, 얘가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국어의 첫 번째 자료가 80 이상이거나 영어의 첫 번째 자료가 80 이상이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얘도요, true가 나오면 제대로 하신 겁니다. 는 빼고 긁어보시고요. 컨트롤 X. 자, 이런 걸 잘 따라 하셔야지 돼요. 영어로 I, if에서 탭, fx 눌러볼게요. 여러분, 이게 맞으면 뭐래요? 통과 아니면 재시험입니다. 자, 컨트롤 V 하시고요. 두 번째 칸에 써보세요. 통과, 탭, 아니면 뭐죠? 재시험, 탭,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조건, 참, 거짓입니다.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됐어요. 채우기 핸들 걸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4번에다 체크해 볼까요? 이 4번, 5번이 이번에 21로 바뀌면서 새롭게 추가된 함수입니다. ifs 한번 해볼게요. 총점이 190점 이상이면 A, 180점 이상이면 B, 180 미만이면 C입니다. ifs 한번 해볼게요. 자, 4번에다 클릭하고 는하고 I입니다. I라고 쓰시고 ifs에서 탭, fx 들어가 볼게요. 자, 얘는 공식이 그냥 조건 참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자, 보세요. 총점이 190점 이상입니다. 총점 클릭하고 크거나 같다 190 탭. 그럼 뭐래요? A. 자, 탭 누르시면 돼요. 조건 참 이렇게 들어갑니다. 또 해볼게요. 총점 첫 번째 자료 찍고 이번엔 몇 점 이상이라면 180, 그래서 크거나 같다 180 탭. 그럼 뭐래요? B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180점 미만이면 C죠? 똑같아요. 총점을 클릭하고요. 작다 180, 이게 작다가 미만입니다, 여러분. 탭. 그럼 뭐래요? C 탭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조건 참 들어가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 채우기 핸들 걸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5번 해볼게요. 5번도 이번에 새롭게 나온 거죠. 스위치 함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K3셀에 학번에서 왼쪽 두 자리 숫자가 21이면 21학번, 22면 22학번, 23이면 23학번, 24면 24학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능하시고 가볼게요, 여러분. SW 스위치에서 탭 FX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 학번에서 왼쪽에서 두 자리 갖고 올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레프트 다 쓰셔야 돼요. 괄호 열고 학번을 클릭해 주세요. 몇 글자 갖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두 글자, 콤마 2입니다. 자, 이렇게 레프트하고 학번의 첫 번째 자료에서 두 글자 갖고 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서 알아두실 게 얘가 뭐라면 그랬죠? 21이라면. 그래서 21 쓰고 탭 누르고 여기다 뭐라고 써요? 21 학번 탭 누르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레프트 라이트 미드로 갖고 온 건 숫자가 다 문자로 취급된다고요. 이렇게 따옴표가 붙어요. 근데 이 value 얘는 뭐예요? 숫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숫자로 바꿔주셔야 돼요. 아까처럼 value 함수가 주어지면 우리 value를 앞뒤에 쓰면 되는데 value가 안 주어졌죠? 그래서 제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렸잖아요. 여기 뒤에다가 어떻게 하면 숫자로 바뀌어요? 곱하기 1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곱하기 1 이거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나중에 꼭 유용하게 써먹습니다. 자, 그래서 레프트 한 다음에 이렇게 곱하기를 해줘야지 숫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처리가 됩니다. 익스프레션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랑 같다면 21일 때는 21학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칸 클릭하시고요. 뭐라면 그랬어요? 22면 22학번입니다. 여기다 써보세요. 22 탭 22학번 탭 누르시면 돼요. 또 23 탭 23이라면 23학번 탭 마지막 24 탭 그러면 뭐예요? 24학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탭.
자, 이렇게 들어가요. 왼쪽에서 두 글자 갖고 와서 얘를 숫자로 바꾼 다음에 21이면 21학번, 22면 22학번, 23이면 23학번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채우기 핸들 걸어볼게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논리함수 배워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파트 정보 시트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정보 시트 클릭하고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읽어볼게요. C3셀에 B3셀의 자료가 빈칸이면 자료 없음, 아니면 해당 숫자 표시해 볼게요. if랑 isBlank 이용해 보겠습니다. 1번에다 클릭해 주시고 는 영어로 I, if에서 탭, fx 들어가 볼게요. 가볼게요, 여러분. 조건이 뭐예요? B3셀의 자료가 빈칸이라면, 우리 빈칸이라면이 is blank입니다. is blank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래서 B3셀을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얘 찍고 되게 쉬워요. 괄호만 닫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조건입니다. B3셀이 빈칸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건은 끝났고요. 두 번째 칸 클릭해 볼게요. 이게 맞으면 뭐래요? 한글로 자료 없음 그리고 아니면 뭐죠? 해당 숫자 표시하래죠? B3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조건, 참, 거짓 이렇게 되세요. 확인 누르시고 채우기 핸들 걸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끌어볼게요. 됐습니다. 2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D3셀에 B3셀의 자료가 짝수이면 짝수 아니면 홀수 해볼게요. if랑 is 이분해 보겠습니다. 3번도 볼게요. F3셀에 E3셀의 왼쪽 숫자 두 자리 숫자가 홀수이면 5점 반 아니면 5반 해볼게요. if랑 is would left 함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다 클릭하시고요. 는 영어로 I, if에서 탭, fx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B3셀이 짝수라면 is, even 괄호 열어볼게요. is, even입니다. 자, B3셀을 클릭하고 괄호 닫아볼게요. 여러분, 이 자체가 조건이에요. B3셀이 짝수라면 그럼 두 번째 칸에 뭐라고 적어요? 한글로 짝수 아니면 홀수입니다. 조건, 참, 거짓 이렇게 돼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네, 채우기 핸들 걸어보겠습니다. 3번에다 클릭하고요. 자, 는 영어로 I, if에서 탭, fx 자, 가볼게요. 2, 3셀에서 왼쪽 두 자리 숫자가 홀수면 그랬어요. 자, 홀수라면 is, odd, is, odd 적고 괄호 열어보겠습니다. 자, 뭐가 2, 3셀에 왼쪽 두 자리 숫자를 갖고 와볼게요. left, 괄호 열고 찍어볼게요. 2, 3셀 찍고 콤마 2, 괄호 닫아보겠습니다. 또 괄호 닫아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숫자로 바꾼 다음에 홀수라면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숫자로 바꿔야 되니까 뭐라고 하셔야 돼요? 곱하기 1 이렇게 적는 거예요. 왼쪽 숫자 두 자리 갖고 와서 1 곱하면 얘가 진정한 숫자가 된다 그랬죠? 그 숫자가 홀수냐 짝수냐 물어보는 겁니다. 자, 홀수라면 그럼 뭐예요? 여기다가 오전반 탭 아니면 뭐죠? 5반 탭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왼쪽 두 자리 숫자가 홀수이면 오전 아니면 5반입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채우기 핸들 걸어볼게요. 네, 됐습니다. 4번 해보겠습니다. C11셀에 B11셀 에러가 있다면 에러라고 표시할 거고요. 아니면 공백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if랑 is에러 한번 해볼게요. 자, 4번에다 클릭하고 는 영어로 i라고 써보시고요. if에서 탭, fx 들어가 볼게요. 가보겠습니다. 에러가 났다면 ISERROR is error 괄호 열어볼게요. B11셀을 클릭하고 괄호 닫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게 요 자체가 조건입니다. B11셀에 에러가 났다면 이 div/0은 에러 메시지죠. 0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에러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칸 이게 에러가 났다면 그럼 뭐라고 표시하래요? 에러 탭 눌러볼게요. 아니면 뭐래요? 공백을 표시하시오. 따옴표 따옴표.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건, 참, 거짓 확인 눌러볼게요.
됐습니다. 5번에다 클릭해 볼게요. 이 11셀에 D11셀에 문자 데이터가 있으면 문자라고 할 거고요. 아니면 문자 아님이라고 표시해 보겠습니다. if랑 isText 함수 해볼게요. 5번에다 클릭하고는 영어로 i입니다. if에서 탭 fx 들어가 볼게요. 가볼게요, 여러분. isText 괄호 열어보겠습니다. 자, isText는 문자라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D11을 클릭하고 괄호 닫아 볼게요. D11셀에 문자 데이터가 있다면 그럼 두 번째 칸 여기다 뭐라고 써요? 문자 아니면 문자 아님 탭 누르시면 됩니다. 조건 참, 거짓 이렇게 들어갑니다. 확인 누르시고 됐습니다. 여기까지 정보함수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저랑 같이 5번째 함수, 통계함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통계 시트 클릭하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1번 한번 해볼게요. H3부터 H11셀의 총점에 대해서 내림차순 등수 구해보겠습니다. rank.eq 해볼게요. 자, 우리 1번에다 클릭하고요. 는 영어로 RA rank.eq에서 탭 fx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칸은 순위 구할 주소입니다. 총점 첫 번째 자료를 클릭해 주시고 두 번째 칸 클릭해 볼게요. 두 번째 칸은 비교할 범위에요. 총점 전체를 다 잡고 F4 눌러주셔야 됩니다. 달러가 4개가 들어가셔야 돼요. 왜 절대 참조로 바꾸냐면 이 밑에 있는 애들 등수도 그쵸? 항상 이 전체 범위랑만 비교를 해야지 자기 등수가 나오기 때문에 비교할 범위는 F4를 눌러주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칸 내림차순 큰 값이 1등이어서 여기는 적지 않아요.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채우기 핸들 걸어볼게요.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총점에 대해서 분산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밭점 S 함수 3번도 해볼게요. 총점에 대해서 표준 편차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dv S 함수 써보도록 할게요. 자, 2번에다 클릭하고요. 는 얘는 되게 쉬운 함수예요. 영어로 var. 자, 밭점 S에서 탭 그리고 점수만 총점만 이렇게 범위 잡으시면 됩니다. 괄호 닫고 엔터 해볼게요. 네,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요. 표준 편차 해볼게요. 는 stdv.s에서 탭 그리고 역시 총점만 범위 잡으시면 됩니다. 괄호 닫고 엔터 해볼게요. 네, 됐습니다.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L4셀의 총점에 대해서 두 번째로 큰 값 구할 거고요. 라지 함수 해볼게요. 5번도 한번 볼게요. 총점에 대해서 세 번째로 작은 값 구해보겠습니다. 스몰 함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다 클릭하고요. 는 LA 라지에서 탭 그리고 총점을 다 잡고 자, 몇 번째로 큰 값이에요? 콤마 2 두 번째로 큰 값입니다. 괄호 닫고 엔터 해볼게요. 는 하시고 SM 자, 스몰에서 탭 그리고 총점을 또 다 잡아볼게요. 콤마 하시고 3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됐습니다. 6번 볼게요. 총점에 대해서 25% 백분위수. 자, 백분율로 따졌을 때 25%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퍼센타일 함수 해볼 거고요. L7셀의 총점에 대해서 중앙값 구해볼게요. 메디안 함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L8셀의 총점에 대해서 빈도가 가장 높은 값 구해볼게요. mode.sngl 함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7번, 8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6번에다 클릭하시고요. 는 자, per 써볼게요. percentile.inc 자, 여기에서 탭 눌러주시고요. 얘도 fx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요 첫 번째는 범위 잡습니다. 총점 이렇게 잡고요. K, 자, 몇 프로에 해당하는 여기 설명 보이세요? K라고 쓴 거는 0에서 1까지 범위의 백분위수 값입니다. 저희 25% 백분위수니까 여기에다가 0.25라고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25%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여러분. 자, 범위 잡고 백분위수 값 적어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7번 해볼게요. 는 하시고 중앙값 구해볼게요. me 메디안에서 탭
역시 총점만 범위 잡으시면 되고요.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됐습니다. 자, 최빈수 구해볼게요. 는하고 mo, 자, mod.sngl. 자, 여기 설명 보이시죠? 가장 자주 발생하는 최빈수를 구해줍니다. 탭 누르시고 역시 얘도요, 범위만 잡으시면 돼요. 가장 많이 나온 숫자를 찾아줍니다.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보시면 350이 제일 많이 빈번하게 나왔습니다. 3번 나왔죠? 자, 이제 9번 한번 해볼게요. 이 8셀의 B2부터 이육에 대해서 서울에 해당하는 개수 구해볼게요. 카운트 if 해볼게요. 요거 별표 해주세요, 여러분. 9번에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는 하시고 영어로 COU 카운트 if에서 탭 fx 들어가 볼게요. 범위 잡아 보겠습니다. B2부터 이육, 요게 이제 조건 범위가 돼요. 이게 조건 범위. 두 번째 칸 못 찾을 거예요. 서울. 그래서 이렇게 서울 쓰시는 거예요. 조건 범위 조건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도 쓰지만 저는 그냥 서울이라고 쓴데 이렇게 클릭하셔도 돼요, 여러분. 저는 이게 편해서 이렇게 씁니다. 조건 범위 조건입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10번 해볼게요. B2부터 이육에 대해서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 카운터 배워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B2부터 이육에 대해서 빈칸의 개수 카운트 블랭크 배워볼 거고요. 숫자의 개수 구해볼게요. 카운트 함수 해보겠습니다. 는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영어로 COU 카운터에서 탭 A 들어가요. 얘는요, 범위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범위를 잡고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빈칸을 뺀 문자나 숫자가 들어간 칸의 개수가 나와요. 또 해볼게요. 는 하시고 COU 카운트 블랭크에서 탭, 얘도 범위만 잡으시면 됩니다. B2부터 이육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됐습니다. 숫자의 개수 구해볼게요. 는 하시고 COU, 자, 카운트입니다. 카운트. 맨 위에 있는 거예요. 탭, 얘도 범위만 잡으시면 돼요.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됐습니다. 13번 문제 풀어볼게요. 코드가 A이면서 수량이 50 이상인 개수 구해보겠습니다. 카운트 ifs 해볼게요. 자, 13번에다 클릭하고 우리 여러 개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 COU 카운트 ifs에서 탭 fx 들어가 볼게요. 아까 우리 카운트 if 해봤죠?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 들어갑니다. 자, 코드만 잡고요. 두 번째 칸에 A라고 쓰는 거죠. 탭 조건 범위 조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제가 아까 어떻게 하면 편하다 그랬어요? 그냥 A라고 쓴 데 클릭하면 됩니다. 세 번째, 수량을 다 잡고 얼마 이상입니까? 크거나 같다 50 탭 누르시면 돼요. 자,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입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됐습니다. 14번 해볼게요, 여러분. I3부터 I11셀의 총점 대에서 상위 2등까지는 성적 우수, 아니면 하위 3등까지는 재시험,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해 볼게요. ifs랑 large, small, if error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볼게요. 14번 클릭하고 는, 자, ifs 들어가 볼까요? ifs에서 탭 fx. 여러분, 우리 조건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항상 조건할 때는 줄을 생각해 달라 그랬죠? 첫 번째 칸에 클릭하고 총점 첫 번째 자료 클릭해 볼게요. 얘가 이 450점이 상위 2등까지냐 한번 해볼게요. 크거나 같다. 자, 두 번째로 큰 값이냐 물어볼게요. large 괄호 열어보세요. 총점의 첫 번째 자료가 이 전체에서 두 번째로 큰 값 이내이냐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총점을 다 잡고 F4 눌러야 되겠죠. 콤마 2등 2라고 쓰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요거 이해해 볼게요. 총점의 첫 번째 자료가 총점 전체에서 두 번째 큰 값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바로 상위 2등까지입니다. F4 꼭 눌러주셔야 되죠. 달러가 4개 들어가셔야 돼요. 왜? 이 밑에 있는 애들도 그쵸? 항상 이 전체 두 번째로 큰 값과 비교하기 때문에 F4 달러가 4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게 맞다면 두 번째 칸에 뭐라고 써요? 한글로 성적 우수 탭 누르시는 겁니다. 그 다음 거 또 찍어볼까요? 총점 첫 번째 자료가 이제 하위 3등까지예요. 작거나 같다. 우리 세 번째로 큰 값
스몰이라고 적어볼게요. 괄호 열어보겠습니다. 자, 성적의 첫 번째 자료가 스몰, 이 전체에서 하위 3등을 고를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처럼 총점을 다 잡고 뭐 눌러요? F4. 나 작은 값, 세 번째로 작은 값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콤마 3이라고 적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총점의 첫 번째 자료가 세 번째로 작은 값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럼 이제 네 번째 칸 클릭해 볼게요. 이게 맞으면 뭐래요? 제시험 탭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조건 참입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됐어요. 자, 이게 이제 잘못 나온 게 아니에요. 이 450점은 상위 2등도 아니고 하위 3등도 아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를 쓸 거예요? if 에러 함수 이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잘 따라했던 는 빼고 긁어보시죠. 자, 이렇게 는 빼고 긁어서 컨트롤 X, 자, 영어로 I 누르시고요. if 에러에서 탭 fx 눌러볼게요. 첫 번째 칸에 컨트롤 V죠. 어떻게 돼요? 요 식에 에러가 났다면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현하라. 그래서 여기에다가 따옴표 적습니다. 따옴표 우리 엑셀 함수에서 공백으로 표현하라. 그럼 이렇게 따옴표 2개가 들어가요. 확인 눌러보시고 채우기 핸들 걸어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통계 함수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수학삼각 6번째 함수 수학삼각 시트 저 독고리가 같이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수학삼각 시트 클릭해 주시고 준비 부탁드릴게요. 1번 한번 보겠습니다. F11셀에 판매 수량의 합계 구해볼게요. 썸 함수 해보도록 할 거고요. 2번도 한번 해볼게요. F11셀에 판매 금액의 평균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에다 클릭하시고요. 저랑 같이 해볼게요. 는 영어로 SU 썸에서 탭. 자, 썸은 범위만 잡으시면 돼요. 어디 합계 구하실 겁니까? 판매 수량만 이렇게 범위 잡고 괄호 닫고 엔터 해볼게요. 됐습니다. 는 하시고 AV 써볼게요. 에버리지에서 탭. 자, 어디 평균 구하시래요? 판매 금액. 그래서 판매 금액만 쭉 범위 잡아 볼게요. 이렇게 범위 잡고 괄호 닫고 엔터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3번 문제 풀어볼게요. 대리점이 강남점인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해보겠습니다. 썸이프 해볼 거고요. 4번도 해볼게요. 대리점이 서초점인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에버리지 if 해볼게요. 자, 3번에다 클릭해 주시고요. 는 영어로 SU 썸이프에서 탭 fx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썸이프 첫 번째 칸은 조건 범위입니다. 자, 범위 잡아볼게요. 우리 강남점 찾을 거니까 대리점을 다 잡아볼게요. 이게 조건 범위고요. 두 번째, 여기다 강남점이라고 써도 되고요. 우리 강남점이라고 써 있는데 클릭할게요. 이게 더 편하다 그랬죠? 조건 범위, 조건입니다. 세 번째 칸 클릭하시고요. 어디 합계 구하실 겁니까? 판매 금액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쭉. 자, 조건 범위, 조건, 합할 범위입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됐습니다. 자, 4번 해볼게요. 는 영어로 AV. 자, 에버리지 if에서 탭 fx 들어가 볼게요. 비슷하죠? 자, 조건 범위입니다. 서초점 찾을 거니까 대리점 다 잡고 밑에다가 서초점 클릭해 볼게요. 여기 찍어도 되고 여기 찍어도 돼요. 자, 세 번째 칸 클릭하고요. 어디 평균 구하실 거예요? 판매 수량 평균. 그래서 평균 구할 범위 판매 수량이 됩니다. 쭉 잡아주시고 네, 이렇게 됩니다. 조건 범위, 조건, 평균 구할 범위예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됐습니다. 5번 해볼게요, 여러분. 5번 줄거보죠. 대리점이 서초점, 제품명이 팁인 조건이 2개가 들어갔죠? 판매 수량 합계 구해볼게요. 여러 개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 sum ifs 해보겠습니다. 6번도 해볼게요. 대리점이 대림점, 제품명이 에어컨인 판매 금액의 평균 구해볼게요. 에버리지 ifs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s 들어가요, 여러분. 자, 가볼게요, 여러분. 5번에다 클릭하고 는하고 su입니다. 자, 썸이프스에서 탭 fx 눌러볼게요.
우리 썸이프스 공식집 보고 계시죠? 썸이프스는요, 처음에 합할 범위를 먼저 잡습니다. 어디 합하시래요? 판매 수량. 그래서 판매 수량, 합할 범위 먼저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아보시고 두 번째 칸, 여기서부터 조건 범위 조건이에요. 자, 서초점 찾아볼게요. 대리점을 다 잡아주시고 쭉, 그 다음에 서초점 이렇게 클릭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칸 클릭하고 제품명이 TV 해볼게요. 제품명을 다 잡고 밑에다가 TV 클릭하시면 돼요. 자, 합할 범위,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입니다.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네. 자, 6번도 해볼게요. 는 AV 에버리지 ifs, 에버리지 ifs에서 탭, fx. 자, 여러분, 첫 번째는 평균 구할 범위입니다. 판매 금액 평균 구할 거니 판매 금액을 쭉 잡아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칸부터, 자, 조건 범위 조건, 대리점명이 대림점입니다. 자, 대리점을 다 잡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 다음 칸에 대림점 클릭. 자, 그리고 제품명이 에어컨이죠? 제품명을 다 잡고 그 다음 칸에 에어컨 클릭하시면 돼요. 평균 구할 범위,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입니다.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7번 해볼게요, 여러분. i8셀에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의 합을 구해볼게요. 우리 곱한 값들의 합, 썸 프로덕트 배워볼 거고요. j3부터 j7 영역에 판매 수량에 대한 누적 판매 수량을 구해볼게요. 썸 함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여러분. 7번에다 클릭하고 는 영어로 su. 자, 썸 프로덕트에서 탭, fx 들어갈게요. 여러분, 썸 프로덕트는 되게 쉬운 함수입니다. 범위만 잡으시면 돼요. 단가를 범위 잡고 두 번째 칸 판매 수량을 또 이렇게 범위 잡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단가가 무슨 뜻이죠? 개당 가격이죠. 1,700원짜리 5개 팔았고 1,000원짜리 20개 팔았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곱한 값들의 합, 썸 프로덕트입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됐습니다. 8번 찍어볼게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함수니까 별표 하시고요. 저 잘 따라해 보세요. 제가 잘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는 하시고 영어로 su. 자, 우리 아까 배웠던 썸인데 누적하는 것 좀 배워보죠. 탭 누르시고, 자, 판매 수량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클릭하고 콜론 하시는 거예요. Shift 누르고 세미콜론 누르면 콜론 나오죠. 자, 이렇게 되면 똑같은 주소가 한 번 더 나와요. 콜론을 누르게 되면. 그래서 요 앞에 주소를 클릭하는 거예요. 마우스로. 자, 이렇게 커서가 깜빡이도록 클릭해 주시고요. 앞에 i3 가운데다 클릭하고 F4키를 눌러주고요. 다시 주소 뒤에 오셔서 괄호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누적계를 구해주는 겁니다.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5에다 클릭하고요. 채우기 핸들 점 드래그 하면 이렇게 누적 판매가 나와요. 자, 처음엔 5 그대로인데 20이니까 25, 15니까 42 나오게 됩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반올림 하는 거, 올림, 내림 배워볼게요. 우리 라운드가 반올림이고요. 라운드 다운은 내림입니다. 라운드업은 올림이고요. 트렁크는 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식집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부터 자릿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릿수는요, 우리가 소수점을 기준으로 우리 이렇게 부르잖아요.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 그래서 소수 자릿수는요, 1, 2, 3, 4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되다 보니 정수 번째는 0번째라고 부르고요.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1, 100의 자리는 마이너스 2, 1000의 자리는 마이너스 3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만자리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소수 자릿수 먼저 생각하시고 순서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9번 해보겠습니다. H10에 대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 해볼게요. 자, 는 하시고 ROU 적어보겠습니다. 라운드에서 탭, 그리고 얘 찍어볼게요. H10, 콤마, 저희 소수 둘째 자리까지잖아요. 그럼 소수 둘째 자리가 자릿수가 2죠. 그래서 2라고 적고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0번 해볼게요. 정수 자리까지 내림 해볼게요. 는 하시고, 자, 내림은 라운드 다운입니다. 라운드 다운에서 탭, 그 다음에 H11 찍고요. 콤마, 정수는 자릿수가 몇이었어요? 0이죠. 그래서 0이라고 씁니다. 괄호 닫고
엔터 해볼게요. 네. 자, 11번 별표 해볼까요? H12에 대해서 10의 자리에서 올림하시오. 여러분, 에서라고 문제가 나오면 항상 까지라고 해석하는 문제 풀이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10의 자리에서니까 어디까지 하셔야 돼요? 100의 자리까지. 자, 이 말은 100의 자리까지 올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까지로 해석해야 되고요. 그때 자릿수는 -2라는 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는 영어로 ROU 라운드업에서 탭 찍어볼게요. 콤마. 자, 여러분 어디까지 10의 자리에서니까 제가 뭐라고요? 100의 자리까지 -2가 돼요. 괄호 닫고 엔터 해볼게요. 됐습니다. 12번 풀어볼게요. H13에 대해서 1000의 자리까지. 얘는 이제 까지로 나왔으니까 1000의 자리는 -3이죠. 자, 트렁크 해보겠습니다. 는 하시고 영어로 TR. 자, 트렁크에서 탭 누르시고요. 얘 찍고 H13, 콤마. 우리 1000의 자리는 자릿수가 뭐라고요? -3입니다. 엔터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다. 자, 엔터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다. 13번 문제 읽어볼게요. L3셀 값에 대해서 한 박스에 30개씩 담았을 때 꽉 찬 박스 개수와 남은 수량, 박스에 다 채워지지 않은 나머지 수량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11박스 괄호 열고 남은 수량 20개 괄호 닫고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몫을 구하는 쿼티언트랑 나머지 구하는 MOD 그리고 글자를 결합하는 함수를 결합하는 엔드 연산자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에다 클릭하고요. 는 우리 몫을 구해 볼게요. QUO. 자, 쿼티언트에서 탭 괄호가 열리죠? 제품수 찍고요. 콤마 뭐로 나눠야 돼요? 30으로 이렇게 합니다. 괄호 닫아보세요. 네, 여기까지가 30으로 나눈 몫이 나와요. 여기에 무슨 글자 붙여야 됩니까? 엔드 기호 쓰고 큰 따옴표로 박스 그리고 여는 괄호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글자가 계속 나와야 돼요? 남은 수량 빈칸까지 나오도록 해볼게요. 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대로 쓰세요. 남은 수량 한 칸 띄고 따옴표 닫고 엔드입니다. 자, 쿼티언트 결과 뒤에 이 박스부터 빈칸까지 표현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개 나머지 남은 수량 구할 거예요. MOD 함수 써볼게요. 영어로 MOD 탭. 자, 해볼게요. 제품수를 클릭하고 콤마 뭐로 나눈 나머지예요. 30 괄호 닫으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개자랑 닫는 괄호 표현해 볼게요. 쉬워요. 엔드 기호 쓰시고 큰 따옴표로 한글로 개 닫는 괄호 하시면 됩니다. 따옴표 닫고 엔터 해볼게요. 됐습니다. 자, 채우기 핸들 해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14번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4번 같은 경우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문제니까 꼭 이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잘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판매 수량 빈도수가 제일 높은 제품의 판매 금액 평균을 구해볼게요. 1000의 자리까지 반올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조건에 맞는 평균 에버리지 if 구할 거고요. 최빈수 구할 겁니다. 모드 함수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반올림 할 거니까 라운드 함수 이용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텍스트 함수 이용해 볼 건데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콤마가 들어가고 1000의 자리를 생략해 줄 겁니다. 그리고 1000원자도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4번에 클릭하시고요. 에버리지 한번 해볼게요. 는 하시고 영어로 AV 에버리지 if에서 탭 fx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칸은 조건 범위입니다. 판매 수량 범위 잡아볼게요. 판매 수량을 쭉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 최빈수 구해볼게요. mod.sngl 이렇게 써볼게요. 괄호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 모드는 SNGL 함수는 최빈수 구하는 거죠. 아까 우리 해봤어요. 범위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괄호 닫아볼게요. 자, 조건 범위 조건 세 번째 칸 어디 평균 구하실 거예요? 판매 금액. 그래서 세 번째 칸에 커서를 놓고 판매 금액 범위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조건 범위 조건 평균 구할 범위입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네, 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는 빼고 긁어볼게요. 컨트롤 X. 자, 적어볼게요. ROU. 라운드에서 탭, FX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칸에 컨트롤 V고요. 두 번째 칸, 1000의 자리까지 반올림할 거니까 자릿수 어떻게 적어야 돼요? -3입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는 빼고 또 긁어보죠. 자, 이렇게 범위 잡으시고요. 컨트롤 X 해볼게요. 자, 가볼게요, 여러분. TE 텍스트에서 탭, FX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칸에 컨트롤 V, 두 번째 칸에 아까 우리 해봤죠? 샵, 콤마, 샵샵 0. 그 다음에 1000의 배수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쉼표가 하나 더 들어가고요. 여기에 어떤 글자 들어가야 돼요? 1000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탭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요. 1000단위 구분기호에 1000의 배수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콤마가 뒤에 들어가고 1000원자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수학 삼각함수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7번째 데이터베이스 함수 저 돋꼬리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데이터베이스 시트 클릭하고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K7셀에 제품명이 TV인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해보겠습니다. 뒷섬 함수 해볼게요. 자, 1번에다 클릭하시고요. 는 영어로 DS 뒷섬에서 탭, FX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칸은 제목을 포함해서 다 잡습니다. 두 번째 칸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 칸은 계산할 제목이죠. 어디 합계 구하실 거예요? 판매 금액. 그래서 제목을 클릭하시면 돼요. 판매 금액 이렇게 찍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판매 금액이 몇 번째 칸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있죠? 그래서 여기다 4라고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전 제목 찍어볼게요. 세 번째 칸은 제목을 포함한 조건이죠. 제품명이 TV.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범위 잡아주시면 돼요. 자, 전체 범위, 계산할 제목 포함한 조건입니다. 확인 들어가 볼게요. 네, 됐습니다. 2번 한번 해볼게요. 대리점이 서초점인 판매 수량의 평균 구해볼게요. D-average 함수 해보겠습니다. 는 하시고 영어로 D-average에서 탭, FX. 자, 가볼게요. 똑같아요. 처음엔 다 잡아요. 제목 포함해서 두 번째 칸 어디 평균 구할 겁니까? 판매 수량. 자, 여기 제목 찍어볼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대리점이 서초점이죠. 자, 이렇게 두 개 잡아볼게요. 대리점이 서초점입니다.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3번 문제 읽어볼게요. 제품명이 에어컨인 개수를 구해보겠습니다. 디카운트 함수 해볼게요. 여기 설명이 에어컨이라는 조건은 H2에서 H3 영역에 직접 입력하라고 돼 있죠. 가볼게요, 여러분. H2에다 찍고 적어보겠습니다. 한글로 제품명 엔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오타 없이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이어지게 적어주셔야지 구할 수 있어요. 왜? 얘는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해볼게요. 는 하시고 영어로 DC 디카운트에서 탭 FX 가볼게요. 자, 똑같죠? 처음엔 다 잡고 두 번째 칸 여기가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디카운트 함수는 필기할 때도 배워봤지만 숫자 데이터가 들어간 제목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문자가 들어간 거 찍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저는 판매 금액 찍어볼게요. 자, 숫자가 들어간 제목 판매 금액입니다. 세 번째 칸 조건은 뭐예요? 제품명이 에어컨 이렇게 두 개 잡아볼게요. 됐습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4번 보겠습니다. 제품명이 TV인 판매 수량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구해볼게요. Dmax랑 Dmin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클릭하고 는하고 Dmax에서 탭 FX 들어가 볼게요. 자, 똑같겠죠? 다 잡고 두 번째 칸 어디 최대값 구할 겁니까? 판매 수량 제목을 클릭해 주세요. 자, 세 번째 조건은 제품명이 TV죠. 자, 이렇게 두 개 잡아볼게요. 네, 됐습니다. 확인 눌러보시고 자, 차이를 구할 거니까 여기 수식 입력줄 뒤에다 클릭해 볼게요. 빼기. 자, 또 해볼게요. Dmin, DM
D민에서 탭, 괄호가 열리면 fx 가볼게요. 처음엔 다 잡고요. 두 번째 칸, 어느 제목을 최소값 낼 겁니까? 판매 수량 클릭해 볼게요. 똑같겠죠? 세 번째 조건은 제품이 TV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 잡아볼게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5번 문제 해볼게요. 대리점이 서초점인 판매 금액의 합계와 대리점이 강남점인 판매 금액의 합계 차이를 구해볼 겁니다. 그래서 뒷섬을 두 번 해야 되겠죠? 그 결과값을 항상 양수값으로 구해볼게요. ABS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강남점 조건은 I2에서 I3에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클릭해 볼게요. 강남점 조건 좀 해보죠. 한글로 대리점명 그리고 강남점이라고 먼저 적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클릭하고요. 저희 서초점의 판매 금액 합계 구해 볼게요. 누나하시고 영어로 DS 뒷섬에서 탭 fx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할 수 있죠? 이렇게 다 잡고요. 두 번째, 판매 금액 합계 구할 겁니다. 제목 찍고 세 번째, 대리점이 서초점이죠? 이렇게 두 개 잡아볼게요. 자, 여기까지 서초점의 합계입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이제 이 뒤에다 클릭해 보시고 빼기. 자, 이번에 또 DS 뒷섬에서 탭 fx. 자, 이번에는요 강남점의 판매 금액 합계 구해 볼게요. 자, 범위 다 잡으시고 두 번째 판매 금액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대리점이 강남점입니다. 이렇게 두 개 잡아 볼게요. 네, 됐습니다. 확인 눌러보시죠. 자, 이제 항상 양수값으로 나타낼게요. 는 빼고 긁어보겠습니다. 는 빼고. 자, 이렇게 범위 잡으신 다음에 컨트롤 X 오려두게 하시고요. 자, ABS 탭 fx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요 계산식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V 됐습니다. ABS 함수는요 이렇게 음수의 결과를 양수로 바꿔줍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데이터베이스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8번째입니다. 찾기 참조 함수 저 독고리가 같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찾기 참조 시트 클릭하시고 준비 부탁드릴게요. 1번 문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G3부터 G17 영역의 제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를 이용해서 단가를 갖고 와 볼게요. 표 2를 참고해서 구해 보겠습니다. 자, 제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라는 건 제품 코드에서 우리가 글자를 썼을 때 오른쪽에서 한 글자 갖고 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write 함수 같이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다 클릭하고요. 는 내가 가져올 단가가 세로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죠. VLOOKUP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에서 탭 fx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저는 제품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 가져와 보겠습니다. write 괄호 열고 제품 코드 첫 번째 자료 클릭해 볼게요. 자, 마지막이라고 했으니 한 글자만 갖고 오면 되거든요. 콤마 1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찾을 값이 됩니다. A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칸은 찾을 범위인데요. 어디를 참고하래요? 표 2. 그래서 두 번째 칸에 클릭하고 이 표 2를 다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F4 눌러줘야 됩니다. 달러가 4개 들어가야 돼요. 왜? 이 밑에 있는 애들 다 여기에서만 찾을 거죠? 그래서 찾을 범위는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F4 한번 눌러서 달러가 4개가 들어가야 돼요. 자, 세 번째 칸. 자, 찾을 번째인데 내가 가져올 단가가 두 번째 칸에 있죠? 2라고 적고 마지막 네 번째 칸입니다. 나 A 찾을 건데 A 정확하게 있죠? 정확한 값 찾을 때 0이라고 씁니다. 자, 찾을 값, 찾을 범위, 찾을 번째, 정확한 거 0입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됐습니다. 채우기 핸들 걸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점수에 따른 등급 갖고 오겠습니다. M8부터 Q9 영역을 참고해서 구해볼게요. HLOOKUP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번에다 클릭하고요. 내가 가져올 등급이 가로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는 하시고 HLOOKUP 들어가 보겠습니다. HL 탭 누르시고 FX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저는요 얘 찾을 거예요. 점수 클릭해 볼게요. 나 90점 찾을 겁니다. 두 번째 칸. 자, 두 번째 칸 어디를 참고하래요? 이렇게 주소가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만 잡으셔야 돼요. M8부터 Q9까지. 자, 이렇게 잡고 얘도 F4 누르셔야 돼요. 왜? 이 밑에 있는 점수들 다 요 범위만 참고해서 찾을 거기 때문에 F4를 눌러서 달러가 4개 나오셔야 됩니다. 절대 주소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내가 갖고 올 등급은 두 번째 줄에 있죠? 2라고 써주시고 마지막, 자,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 90점 찾을 건데 여기 90이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 보면 99점, 85점, 88점 이런 애들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찾을 값들이 앞으로 찾을 값이 한 개라도 없다면 여기다가 1이라고 써주는 겁니다. 비슷한 값을 찾겠다.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찾을 값, 찾을 범위, 찾을 번째 비슷한 거예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채우기 핸들 걸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더블 클릭해도 돼요. 여기. 네, 이렇게 됩니다. 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구분 데이터를 이용해서 1이면 슈퍼, 2면 골드, 3이면 실버, 4면 브론즈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 1, 2, 3, 4 답 구하는 추주함수 해볼게요. 자, 3번에다 찍고요. 는 영어로 CH. 자, 주주에서 탭입니다. FX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저는 구분 첫 번째 자료를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 클릭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답만 쓰면 돼요, 여러분. 요거 보고 각각 써보도록 할게요. 한글로 슈퍼, 탭, 골드, 탭, 실버, 탭, 브론즈, 탭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칸부터 이렇게 답만 적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채우기 핸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4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제품 코드의 두 번째 글자를 이용해서 표 3을 이용해 제품 분류에 따른 상품 종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는 XLOOKUP 함수 배워볼 거고요. 우리 두 번째 글자부터 한 글자 갖고 와야 돼서 미드 함수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다 는 XL 써볼게요. XLOOKUP에서 탭 FX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칸은 찾을 값입니다. 못 찾을 거예요. 제품 코드에서 두 번째부터 한 글자 갖고 와 볼게요. MID 괄호 열고 자 B3을 찍고 콤마 두 번째부터 한 글자 2,1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나는 C 찾을 거예요. 이게 찾을 값. 두 번째 칸 클릭해 볼게요. 두 번째 칸은 찾을 범위인데 여기서 찾을 겁니다. C부터 5까지 범위 잡아볼게요. C부터 5까지 밑에 있는 애들 다 여기서 찾을 거니까 F4 눌러서 달러가 4개 나오셔야 돼요. 자, 세 번째 Return Array. 자, 되돌릴 값이죠. 신상품부터 수출품까지 범위 잡고 역시 F4 눌러주면 됩니다. 자, 찾을 값, 찾을 범위, 결과를 가져올 범위입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채우기 핸들 걸어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5번 문제 해볼게요. C4셀의 행번호와 열번호를 M11과 M12셀에 구해보겠습니다. 로우랑 칼럼 해볼게요. 그리고 6번도 해볼게요. B3부터 F17에 대해서 행개수와 열의 개수 구해볼게요. 51과 52셀에 구해볼게요. 자, 행의 개수는 로우스, 칼럼즈, 열의 개수 구하는 함수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행번호 해볼게요. 는 하시고 영어로 RO. 자, 로우에서 탭이고요. 요 C4를 클릭해 볼게요. 자, 여러분 요 C4의 행번호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 네, 이렇게 4라고 나오고요. 는, 자, 칼럼 해볼게요. COL 칼럼에서 탭 역시 C4를 클릭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 C4셀의 열번호는 A부터 하나, 둘, 셋이니까 3이라고 나오겠죠?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6번 해볼게요. 는 하시고 자, RO 로우스에서 탭 그 다음에 범위 잡는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B3부터 F17입니다. 자, 여기까지 잡아볼게요.
이렇게 범위 잡고 보니 이 안에 몇 개의 행으로 구성되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괄호 닫고 엔터 해볼게요. 네, 얘는 15개 줄로 되어 있고요. 또 능하시고 영어로 COL columns 열의 개수고 하는 게 columns예요. 탭 또 잡아볼게요. B3부터 F17 괄호 닫고 엔터 해보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잡았죠? 얘는 몇 개열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 5개죠? 괄호 닫고 엔터하면 5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6번까지 풀어봤습니다. 7번 해볼게요. 표 1에서 판매사원 이주희 사원은 몇 번째 있는지 N14셀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매치 한번 해볼게요. 자 가볼게요 여러분. 능하시고 XM X매치에서 탭 가볼게요 여러분. FX 눌러보겠습니다. 자 찾을 값 나 이주희 찾을 겁니다. 이주희 클릭. 두 번째 어디서 찾을 거예요? 이 판매사원에서 찾을 거죠? 이렇게 범위 잡아보세요. 찾을 값, 찾을 범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는 정확하게 일치할 때 원래 0 쓰는데 X매치는요 기본적으로 정확히 일치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안 적어도 돼요 여러분. 확인 눌러볼게요. 네, 이주희는 13번째 있습니다. 자, 8번 해볼게요. 이승원 사원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을 표사를 참고해서 B14셀에 구해보겠습니다. X룩업 한번 해볼게요. 자, 8번에다 클릭하고 같이 해볼게요. 는하고 영어로 Excel, X룩업에서 탭 누르시고 FX입니다. 자, 아까 풀어봤는데 이번에는 저희 숫자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나 이승원 점수 찾을 겁니다. 95점 찾겠습니다. 클릭해보세요. 두 번째 칸 룩업 어레이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0부터 100까지 범위 잡아볼게요. 자, 세 번째 칸 리턴 어레이 결과를 가져올 범위 F부터 A까지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찾을 값, 찾을 범위, 결과를 가져올 범위입니다. 이제 요 네 번째 칸 설명드릴게요. if나 found는 찾을 값이 없을 때 여기에 쓰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매치 모드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나보다 큰 값 찾을 때는 1이라고 적어요, 여러분. 네, 1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서치 모드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이걸 정방향 검색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정방향 검색이 사용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되고 내가 그래도 적겠다 그러면 1이라고 적고요. 거꾸로 검색할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1이라고 적는데 안 적어도 돼요 여러분.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공식입니다. 찾을 값, 찾을 범위, 결과를 가져올 범위. 1은 자기보다 큰 값 찾고요. 만약에 자기보다 작은 값 찾으면 -1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보통 큰 값 찾습니다. 1이라고 하면 됩니다.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번엔 9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표 한번 해보세요. 표 1의 판매 금액들 중에 가장 많이 판매한 금액의 사원은 누구인지 P15셀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덱스랑 X매치, 맥스 함수 이용해보도록 할게요. 자, 9번에다 클릭하고 는 인덱스 들어가 볼게요. in 인덱스에서 탭 fx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세요. 이게 여러분 순수 범위, 행넘버, 열넘버를 뜻합니다. 자, 우리 인덱스는요 첫 번째 순수 범위만 잡습니다. 순수 범위란 제목을 뺀 나머지 범위야. 자,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인덱스는 세 번째 칸부터 먼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뭐 갖고 올 거예요 여러분? 사원 갖고 올 거죠? 사원 이름 갖고 올 거예요. 사원 이름이 몇 번째 칸에 있습니까? 두 번째 칸에 있죠? 그래서 여기다 2라고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순수 범위, 열넘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쉬워요. 두 번째 이제 행넘버 찾아볼게요. 자, 우리 그러면 제일 많이 판매한 금액을 찾아보죠. X매치 괄호 열어보시고 자, 어떤 거 찾을 거예요? 제일 많은 금액을 찾을 겁니다. 맥스 괄호 열어볼게요. 그래서 판매 금액을 다 잡아보시죠. 괄호 닫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얘가 찾을 값입니다. D3부터 D17에서 제일 큰 최대값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찾을 값이고요. 콤마
자, 우리 이렇게 찾을 값의 함수를 썼으면 두 번째 찾을 범위는 요 함수에 쓰인 범위 한 번 더 잡습니다. 그래서 판매 금액을 한 번 더 잡아볼게요. 요렇게 콤마 그리고 0 쓰고 괄호 닫으시면 돼요. 근데 X매치는 제가 기본적으로 정확한 값 찾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콤마 0을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 네, 여기에서 끝나요. 원래 매치 함수를 썼으면 반드시 콤마 0을 써야 되는데 X매치는 기본적으로 정확한 값을 찾기 때문에 이렇게 찾을 함수, 함수에 쓰인 범위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10번 해볼게요. 점수가 제일 낮은 사원의 등급을 P16셀에 구해보겠습니다. 인덱스랑 매치, 민 함수 써볼게요. 자, 가볼게요. 인덱스, 탭, fx 역시 첫 번째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우리 순수 범위만 잡아보겠습니다. 쭉 잡아보시고 세 번째 칸 먼저 클릭해 볼게요. 자, 우리 등급 갖고 올 거죠? 등급은 몇 번째 칸에 있어요, 여러분? 예, 7번째 칸에 있네요. 7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두 번째 칸 클릭해서 이번엔 매치 함수 해볼게요. 매치 가로 여시고 자, 뭐 찾을 거예요? 점수가 제일 낮은 거 찾을 거예요. 민 괄호 열어보겠습니다. 자, 범위 잡아보시죠. 점수를 다 잡고 네, 괄호 닫아볼게요. 됐습니다. 콤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매치 찾을 값입니다. 23부터 27에서 제일 작은 값 찾을 거예요. 콤마. 자, 이렇게 매치해서 함수를 썼으면 요 범위 한 번 더 잡는다고 했죠? 23부터 27 또 잡아볼게요. 네, 콤마. 그리고 정확한 값 찾을 거니까 얘는 0을 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찾을 함수, 함수에 쓰인 범위 정확한 값이에요. 확인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이번엔 11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지역은 대전, 차량은 택시 이용할 때 요금은 얼마인지 제20셀에 구해볼게요. 하시고 인덱스, 탭, fx 가볼게요. 확인 눌러보십시오. 자, 인덱스 순수 범위만 잡는다 그랬죠? 1200부터 30만원까지 범위 잡고 두 번째 칸, 자, 대전 찾아볼게요. 매치 괄호 열고 나 대전 찾을 겁니다. 콤마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구분 다 잡고 콤마 자, 정확한 값 찾을 때 0이죠. 괄호 닫으실게요. 그래서 얘는 두 번째 줄에 있다 돼 있는 거야. 자, 대전이 두 번째 줄에 있죠. 세 번째 칸 클릭해서 택시 찾아보겠습니다. 매치 괄호 열고 자, 택시 여기 찍어주셔야 돼요. I20 콤마 어디에서 일반 버스부터 리무진까지 이렇게 범위 잡으시면 돼요. 콤마 정확한 값 찾을 거니까 0입니다. 자, 택시는 하나, 둘, 세 번째 칸 있죠? 그래서 3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순수 범위에서 2행과 3열에 해당하는 값 가져옵니다. 이렇게 갖고 옵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찾기 참조함수 모든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9번째 함수입니다. 재무함수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재무시트 클릭하시고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 볼게요. 연이자율이 4%대입니다. 매달 60만원씩 3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려고 해요. 만기 금액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FV 함수 해볼게요. 자, 1번에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가보자, 여러분. 는하고 영어로 FV 자, FV에서 탭, FX 자, 가볼게요, 여러분. 우리 연이자 클릭해 볼게요. 이 레이트의 첫 번째 칸은 월 이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연이자니까 1년은 몇 달이에요? 12달. 그래서 나누기 12 해볼게요. 엠퍼에다 클릭해 볼게요. 여러분, 저 3년 동안 납입할 거예요. 엠퍼는 기간인데 월로 환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년은 12달이니까 자, 3년 찍고 월로 환산하기 위해서 곱하기 12 하시는 거예요. 자, PMT에다 클릭해 볼게요. 나 매달 60만원씩 납입할 거거든요. 은행에 내는 돈이니까 마이너스를 씁니다. 6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만기는 새해 전입니다. 2290만 8937원 나옵니다.
2번 해볼게요.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연이자가 7%대입니다. 매달 50만원씩 10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할 때 현재 이 연금의 가치는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PV 함수 해보겠습니다. 느하시고 PV 써볼게요. 자, PV에서 탭 fx. 자, 가볼게요, 여러분. 연이자 7%입니다. 이걸 월 이자로 환산하기 위해서 나누기 12 할 거고요. 탭, 앰퍼는 10년. 자, 10년을 또 월로 환산해야 돼서 1년은 12달이니까 곱하기 12. 그 다음에 PMT. 자, 빼기 하시고요. 나 매달 50만원씩 받을 예정인 거죠. 마이너스하고 클릭해 볼게요. 됐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거를 일시불로 환산한다면 현재 가치는 4,300만원입니다. 3번 해보겠습니다. 연이자율이 14%입니다. 5천만원 대출받았을 때 3년 동안 이 금액을 원리금 같이 갚을 거예요. 균등 상환할 때 매달 상환금액은 얼마인지 계산해 볼게요. PMT 함수 써보겠습니다. 느하시고 영어로 PMT 탭 fx. 자, 가볼게요, 여러분. 저 대출 받았어요. 14% 찍고 월로 환산해야 돼서 나누기 12 해볼게요. 탭. 그 다음에 3년 동안 갚을 겁니다. 이것도 월로 환산해야 되니까 곱하기 12. 그 다음에 탭 PV. 자, PV가 대출 금액 적는 거예요. 자, PV입니다. 빼기하고 5천만원 클릭해 볼게요. 됐습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나 매달 170만원씩 갚아나가야지 3년 동안 14% 이자에 대한 5천만원을 모두 갚을 수 있어요. 자, 4번 해볼게요. 4번 보겠습니다. 연이자가 5%입니다. 3년 동안 적금을 납입 시 나의 목표 금액은 5천만원이에요. 매달 얼마씩 저축해야 되는지 계산해 볼게요. 역시 PMT 해볼게요. 느하시고 영어로 PMT 탭 fx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5% 찍고 나누기 12. 그 다음에 앰퍼 3년 찍고 곱하기 12 똑같죠? 이제 얘는 네 번째 클릭하셔야 돼요. 왜? 나 이거 적금 부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적금 부을 때 어떤 함수 썼어요? FV 썼죠? 그래서 여기다가 적으셔야 돼요. 자, 빼기 하시고 얼마가 목표예요? 5천만원.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됐어요. 나 한 달에 129만원씩 3년 동안 납입하면 5천만원 만들 수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할부 금액을 이용해서 신용등급, 할부기간 연, 이자율 연에 따른 할부 금액을 월 얼마 내는지 L3부터 L8 영역에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PMT, offset, 매치 함수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유를 먼저 찾아야 되거든요. 신용등급과 할부기간에 따른 이유를 찾을 거여서 offset 함수를 먼저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에다 클릭하고요. 는 해볼게요. 저희 offset, OFF, offset에서 탭, FX. 자, 여러분 저희 이율 찾을 건데 이 표의 기준 먼저 얘 찍고요. F4 눌러볼게요. 왜? 이 밑에 있는 애들도 항상 기준은 얘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칸 클릭해 볼게요. 자, 우리 신용등급 한번 찾아볼게요. 매치 괄호 여시고 우리 신용등급 이렇게 나열된 글자 보니까 여기는 숫자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왼쪽에서 한 글자 가져오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찾을 값이에요. 레프트 괄호 열어보시고 신용등급 찍고 콤마 1 괄호 닫아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신용등급 왼쪽에서 한 글자로 찾을 거예요. 자, 근데 기억나십니까? 레프트 라이트 미드로 가져온 함수는 문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여기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 갖고 와서 찾아도 여기 있는 일을 못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숫자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곱하기 1을 해주셔야지 콤마 찾을 값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찾을 값을 다 완성하셨으면 쉼표해 주세요. 자, 이제 찾을 범위입니다. 이렇게 범위 잡고 F4 눌러볼게요. 네, 얘네들 다 여기서 찾을 거니까 F4요. 찾을 범위입니다. 콤마 정확한 값 찾을 거여서 0 괄호 닫아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1등급이니까 여기 기준으로 한 번만 내려오게 돼요. 이제 몇 번째 칸에 있는지 찾아볼게요. 세 번째 칼스에다 클릭하시고 자, 여기는 할부 기간이죠. 그래서 할부 기간 얘만 클릭하시면 돼요. 얘가
2년 동안 하는 거니까 하나, 둘 이렇게 두 번째열을 참고하죠.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한 번 아래로 이동하고 두 번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신용등급 기준으로 한 번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동돼요. 그래서 2.3%가 나옵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는 빼고 긁어보죠. 컨트롤 X 가볼게요. PMT 탭 FX. 자, 여러분 첫 번째 칸은 이율이죠. 컨트롤 V. 자, 그러면 얘는 연이자니까 월이자로 환산하기 위해서 나누기 12 이렇게 해줘야 되죠. 엠퍼 두 번째 칸 클릭하고 얘는 기간이죠. 할부기간 찍어볼게요. 그 다음에 월로 환산해야 되니까 곱하기 12 탭. 그리고 자, 세 번째는 할부 금액입니다. 빼기 하시고 할부 금액 클릭해 볼게요. 요거. 자, 그래서 2,800만 원을 2년 동안 할부를 하면 월 할부금은 119만 4,823원이 나오고요. 채우기 핸들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여기까지 재무함수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열 문제 저 독골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0번째 함수입니다. 여러분들은 배열 1시트 클릭하시고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2셀에 제품명이 TV인 판매 금액의 합계를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구해볼게요. 썸 함수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여러분. 1번에다 클릭하시고요. 저희 썸 함수 할 텐데 배열 수식 시작할 때 체크해 볼게요. if가 없으면 함수하고 여는 괄호 두 개가 들어가고요. if가 만약에 함수에 주어지면 함수 괄호, if 괄호 들어갑니다. 자, 가볼게요, 여러분. 는 하시고 영어로 su, 썸에서 탭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함수가 썸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괄호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조건해 보겠습니다. 제품명이 TV인 그랬죠? 자, 제품명을 다 잡아 볼게요. 이렇게 범위 잡고 는. 자, 얘가 같다. 누구랑 같다면 이 TV 클릭해 보세요. 자, 이게 조건입니다. 제품명 범위에서 TV랑 같다면 조건이 끝났죠. 우리 if가 없죠. if가 없으면 이렇게 마무리 지어요. 괄호 닫고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괄호 닫고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제 어디 합계 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판매 금액. 자, 판매 금액 범위 다 잡으시면 되고요. 시기 마무리될 때 if가 없으면 닫는 괄호는 하나라는 거 체크 부탁드릴게요. 자, 범위를 잡으시고 닫는 괄호 한 번입니다. 항상 끝날 때 괄호 색깔은 이렇게 검정색이 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 끝나면 컨트롤 시프트 엔터예요. 자, 해보세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네, 됐습니다.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대리점이 강남점인 개수 구해볼게요. 썸하고 if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번에다 클릭하고 는 영어로 su. 자, 썸에서 탭 그리고 if 탭입니다. 자, 이렇게 if가 있을 때는요. 함수 괄호, if 괄호 이렇게 시작돼요. 조건 해볼게요. 대리점이 구로점입니다. 자, 대리점을 다 잡으시고 쭉 그리고 는 하시는 겁니다. 자, 누구랑 같다면 강남점 클릭해 볼게요. 강남점. 자, if가 있을 때 조건이 끝나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쉼표. 자, 쉼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 개수 구하는 거죠. 개수 구할 때는요. 우리 쉼표로 끝났으니까 이 뒤에다 1이라고 적으면 돼요. 자, 1 그리고 if가 있을 때 시기 마무리되면 닫는 괄호 두 개입니다. 가볼게요. 하나, 둘. 자, 이렇게 검정색으로 끝남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기 끝났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해볼게요.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입니다. 3번 문제 풀어볼게요. 대리점이 구로점인 판매 금액의 최대값 구해보겠습니다. 맥스랑 if 해볼게요. 자, 는 MA 맥스에서 탭, if에서 탭입니다. 자, 해볼게요. 대리점이 구로점이니까 대리점 다 잡고 는 그 다음에 누구랑 구로점과 같다면 클릭하시고요. 자, if가 들어갔으니까 조건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콤마 그리고 어디에 최대값 구할 겁니까? 판매 금액. 판매 금액 이렇게 다 잡으시면 돼요. 자, 우리 시기 끝났을 때 시기 마무리될 때
if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닫는 괄호 2번. 하나, 둘. 됐습니다. 검정색 괄호로 끝나는 거 보이시죠? 제대로 하신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해볼게요. 자, 4번 원분 풀어볼게요. 대리점이 강남점, 제품명이 세탁기인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해볼게요. 에버리지랑 if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체크해 볼까요? 조건이 여러 개 동시에 만족할 때요. 우리 조건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조건이 두 개일 땐 괄호 조건 곱하기 괄호 조건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거 꼭 체크해서 해볼게요. 는 해보시고 영어로 AV 에버리지에서 탭 if 탭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조건이 두 개니까 이렇게 괄호 열고 조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여는 괄호를 한 번 더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괄호 하나 더 열어주세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대리점이 강남점. 자, 대리점을 다 잡고 는 얘가 뭐랑 같대요? 강남점 클릭해 볼게요. 네.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 끝났으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괄호 닫고 곱하기 괄호 열고 해볼게요. 자, 따라해 주세요. 괄호 닫고 곱하기 괄호 열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조건 두 번째 거 해볼게요. 제품명이 세탁기입니다. 제품명을 다 잡고 는 얘가 뭐랑 같다면 세탁기. 자, 조건 끝났죠? 닫는 괄호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괄호 조건 들어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건이 끝났을 때 if가 있으면 쉼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쉼표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어디에 평균 구하실 거예요? 판매 수량 평균이죠? 그래서 콤마 하셨으니까 판매 수량을 다 잡고, 자, 마무리 괄호 if가 있을 때 닫는 괄호 두 번이죠? 하나, 둘. 검정색으로 끝나면 제대로 하신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5번 문제 풀어볼게요. 대리점이 구로점, 제품명이 TV인 개수 구해보겠습니다. 배열수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썸하고 if로 해보겠습니다. 자, 5번에다 클릭하고 는 SU 썸에서 탭 if 탭입니다. 아까도 해봤지만 조건이 두 개 이상일 때는 이렇게 조건이 두 개일 때는 괄호 조건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괄호를 하나만 더 열어보겠습니다. 자, 대리점이 구로점 해볼게요. 자, 가볼게요. 대리점을 다 잡고 는 얘가 같다 구로점 이렇게. 자, 아무 구로점이나 클릭해도 돼요. 조건 하나 끝났으니까 자, 괄호 닫고 곱하기 또 괄호 열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품명이 TV 해볼게요. 자, 제품명을 다 잡고 는 얘가 뭐래요? TV 이렇게. 자, 조건 끝났으니까 괄호 닫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괄호 조건. 자, 조건이 끝났어요. if가 있으니까 뭐로 마무리? 콤마. 자, 콤마 해주시고. 자, 개수 구하는 거니까 이제 여기다 뭐라고 써요? 1 쓰면 돼요. 마무리 괄호 if가 들어갔을 때 닫는 괄호 두 번입니다. 하나, 둘. 컨트롤 시프트 엔터예요. 됐습니다. 정답은 1입니다. 자, 이번에는 6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대리점에 따른 판매 금액과 판매 수량 합계를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구해보겠습니다. 자, 6번 별표 하시고요. 자, 가볼게요. 6번에다 클릭하시고 식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다 클릭하고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거 찍고 지워볼게요. 는 자, SU 썸에서 탭 if 탭입니다. 자, 이렇게 출발해볼게요. 조건이 뭐냐면 서초점 찾아야 돼요. 서초점. 그래서 대리점을 다 잡고 F4 눌러야 됩니다. 달러가 4개 나오셔야 돼요. 왜? 얘네들도 다 여기에서 찾을 거니까. 네. 자, 는 해볼게요. 얘가 같다. 자, 누구랑 같다면 서초점이랑 같다면 얘 클릭하시고요. 얘는 자, 세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되죠. 여기 보이십니까? 열고정은요. F4키 3번 눌러주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F4키 3번 누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돼요. 달러 H10 나오셔야 됩니다. 자, 조건이 끝났어요. 콤마 하시고 이제 어디 합계 구하실 겁니까? 판매 금액. 그래서 판매 금액을 다 잡아 보세요. 자, 이렇게 다 잡고요. 얘는 F4키 2번 눌러주셔야 돼요. 왜? 자, 판매 금액은요.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진행되니까. 자, 판매 금액은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제목 순서가 똑같음을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럴 땐 행고정 F4키 2번 누릅니다. 자, 가볼게요.
F4 두 번 눌러보시죠.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렇게 보입니다. 숫자 앞에만 달러가 들어가야 돼요. 자, if가 들어갔을 때 식이 끝났습니다. 마무리 괄호 몇 개 하셔야 돼요? if가 있을 땐 2개라 그랬죠? 닫는 괄호 2번입니다. 하나, 둘. 자, 이렇게 검정색으로 끝나면 제대로 하신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예요. 됐습니다. 자, 아래로 한번 채우기 핸들하고 오른쪽으로 한번 채우기 핸들 해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판매 수량에 따른 빈도수 구해보겠습니다. 프리퀀시 한번 해볼게요. 자, 가볼게요. 우리 프리퀀시는요, 범위 잡고 시작해요. 이렇게 범위 잡아주시고, 는 영어로 FR이 프리퀀시에서 탭, FX 들어가 볼게요. 자, 데이터 범위입니다. 자, 데이터 범위 어디 잡으셔야 돼요? 판매 수량. 그래서 데이터 범위, 판매 수량 쭉 잡아 볼게요. 이렇게. 두 번째, 빈도 범위입니다. 빈도 범위 여기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잡고요. 프리퀀시는 배열 함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배열 첫 번째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배열 2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배열 2시트 클릭하시고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역별, 과목별 응시 비용의 평균 구해볼게요. I4부터 K6셀까지 한번 같이 구해볼 거고요. 오류가 있다면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에버리지랑 if를 사용해서 먼저 평균 구해 보겠습니다. 자, 1번에다 클릭해 보고요. 식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다 클릭해 볼게요. 자, 동그라미 1은 지워주시고 는 가볼게요. AV 에버리지에서 탭 if 탭입니다. 자, 우리 조건이 2개를 만족해야 되죠. 워드도 만족해야 되고 서울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조건이 여러 개 만족해야 돼서 아까처럼 여는 괄호 해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워드 먼저 찾아볼게요. 시험 과목을 다 잡아주시고요. F4. 자, 얘가 같다는 해보세요. 누구랑 같다면 워드랑 같다면 얘 찍고 얘는 세로 방향으로 진행돼야 되거든요. F4키 3번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조건이 하나 끝났어요. 괄호 닫고 곱하기 괄호 열고 이걸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조건 하기 위해서 괄호 닫고 곱하기 괄호 열었습니다. 자, 이제 서울 찾아볼게요. 지역을 다 잡아주시고 네, F4 눌러볼게요. 얘가 는 같다. 자, 누구랑 같다면 얘랑 같다면 얘는요, 자, 가로 방향으로 진행되잖아요. F4키 2번입니다.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가요. 조건 끝났으니까 괄호 닫으시고요. if가 들어갔을 때 조건이 끝나면 쉼표한다 그랬어요. 자, 이제 어디 평균 구하실 겁니까? 응시비용 다 잡아주시면 돼요. 자, 다 잡고 F4 눌러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닫는 괄호 2번 해볼게요. 하나, 둘.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에러가 났다면 뭐라고 하래요? 해당 없음. if 에러 해볼게요. 자, 는 빼고 긁어보시죠. 컨트롤 X I 누르시고 if 에러에서 탭 fx. 자, 첫 번째 칸이 컨트롤 V고요. 두 번째 칸 에러가 났다면 뭐라고 하래요? 해당 없음입니다. 확인 누르시고 채우기 핸들 아래로 한번,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번입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1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2번 해볼게요.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2번에다 클릭하고 아까처럼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과목별, 응시 횟수별 인원수를 구해볼게요. I11부터 K13 영역의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구해보겠습니다. sum과 if 함수로 해볼게요. 자, 2번에다 클릭하고요. 식이 길어질 것 같아요. 여기다 클릭하고 지워볼게요. 자, 가볼게요, 여러분. 는 su sum에서 탭 if 탭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건이 3개예요, 여러분. 얘도 맞아야 되고 얘도 맞아야 되고 얘도 맞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건이 3개가 맞아야 돼서 괄호 조건, 괄호 조건, 괄호 조건 이렇게 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셨으면 여는 괄호 이제 한 번 더 출발해 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워드 찾으려고요. 워드, 과목을 다 잡으시고
F4 눌러볼게요. 는 해보시죠. 자, 얘가 누구랑 같다면 얘랑 같다면 얘 찍어보세요. 얘 찍고 F4 몇 번? 3번. 하나, 둘, 셋. 왜? 얘는 세로 방향으로 진행돼야 돼서 그렇습니다. 자, 조건 하나 끝났죠? 괄호 닫고 곱하기 또 괄호 열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응시횟수 찾아볼 겁니다. 자, 응시횟수 범위 다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 F4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달러가 4개 들어가죠. 자, 이번에 요 한 번 이상이죠? 크거나 같다. 그리고 얘 찍는 거예요. 얘 찍고 얘는 가로 방향으로 진행되잖아요. F4키 2번입니다.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가요. 자, 조건 하나 끝나서 또 괄호 닫고 곱하기 괄호 열어볼게요. 자, 이번엔 2번 미만 해볼게요. 다시 한번 응시횟수 범위 잡아보세요. 이렇게 범위 잡고 F4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또 작다 하셔야죠. 작다, 뭐보다 2번 미만이라 그래서 작다고요. 자, 얘 클릭하시면 돼요. 얘도 가로 방향으로 진행되니까 F4키 2번입니다. 하나, 둘, 조건 끝났어요. 괄호 닫아볼게요. 네, 이렇게 됩니다. 괄호 조건, 괄호 조건, 괄호 조건 이렇게 들어가요. 계속 해왔죠? if가 들어갔을 때 조건이 끝나면 콤마고요. 자, 인원수 구하는 거니까 조건이 끝났을 때 개수 구하면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1. 그리고 if로 시작했으니 마무리 괄호는 닫는 괄호 2번입니다. 하나, 둘. 이렇게 검정색 괄호가 보이면 제대로 하신 겁니다. 자, 가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입니다. 됐어요. 자, 채우기 핸들 해볼게요. 아래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입니다. 됐습니다. 3번 해볼게요. 응시 비용에 따른 빈도수를 N3부터 N7형에게 구해볼게요. 아까 해봤던 거죠. 또 해볼게요. 자, 범위 잡고는 FRE 프리퀀시에서 탭 FX. 자, 여러분 응시비용 범위 잡아볼게요. 응시비용. 자, 응시비용 쭉 잡아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클릭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칸은 빈도 범위입니다. 빈도 범위 요 금액 다 잡아보세요. 됐습니다. 데이터 범위 빈도 범위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볼게요. 됐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시험 과목의 과목별 개수를 구해볼게요. 인기도를 N11부터 N13 영역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숫자만큼 하트를 표시해 볼게요. 썸과 if로 먼저 개수를 구할 거고요. 랩트 함수를 이용해서 하트를 표시해 볼게요. 자, 4번에다 클릭하시고 식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다 클릭해 볼게요. 수식 입력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4는 지우시고요. 는 영어로 SU 썸에서 탭 if 탭입니다. 가볼게요. 워드 찾아볼게요. 과목을 다 잡아주세요. 그리고 F4는 자, 얘가 누구랑 같다면 얘랑 같다면 얘는 세로 방향으로 진행되죠. F4키 3번이에요. 하나, 둘, 셋. 자, 조건이 끝났어요. if가 들어가서 조건이 끝났으니까 콤마 해주시고요. 우리 개수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뭐라고 적어요? 1. 그리고 닫는 괄호 2번입니다.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가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해볼게요. 자, 이제 는 빼고 긁어볼게요. 컨트롤 X R하고 E 써보겠습니다. 랩트에서 탭 FX. 자, 첫 번째 칸에는 특수문자 요거 나타내 볼게요. 요거 어떻게 나타내냐면 미음 누르시고 한글로 미음 한자 누르시고 탭입니다. 네,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두 번째 칸 넘버 타임스에다가 컨트롤 V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내가 표시할 문자 계산식이에요. 확인 들어가 볼게요. 네, 그리고 채우기 핸들 걸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4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배열 수식 마지막 문제에 5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과목별 응시비용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여기 5번에다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클릭하시고 식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또 여기다 클릭 동그라미 호 지워볼게요. 가볼게요, 여러분. 는 LA 라지에서 탭 if 탭입니다. 자, 똑같겠죠? 워드 찾아볼게요. 시험 과목을 다 잡아주시고 F4는
얘가 누구랑 같대요? 워드 얘 찍고 얘는 세로 방향으로 비교해 나가죠. F4키 3번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조건이 끝났어요. 콤마 하시고 어디에서 최대값 찾을 겁니까? 비용을 다 잡고 역시 F4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잘 보세요. 괄호를 한번 닫고요.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콤마를 하시고 최대로 큰 거니까 1이라고 쓰고 닫는 괄호 한번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요. 원래 if가 들어갈 때 마무리 괄호 2번인데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괄호 2번 닫는 거 안에다가 콤마 1을 넣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네, 여기까지 첫 번째로 큰 값이고요. 빼기 해볼게요. 차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자, 가볼게요. 똑같습니다. sm 스몰에서 탭 if 탭입니다. 자, 조건 가볼게요. 워드 찾아볼게요. 자, 시험 과목을 다 잡고 F4 눌러볼게요. 자, 얘가 누구랑 같대요? 워드 얘 다시 찍고 F4키 몇 번? 3번. 세로 방향이니까 하나 둘 셋. 자, 콤마 하시고 여기서 똑같죠? 어디에서 최소 비용 찾아야 돼요? 응시비용을 다 잡아주세요. 그리고 F4 누른 다음에 자, 여기가 중요하다 그랬죠? 스몰도 첫 번째로 작은 값 구할 거니까 괄호 닫고 콤마 1 또 괄호 닫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괄호 닫고 콤마 1. 그래야지 첫 번째로 작은 값이 구해집니다. 자, 그래서 다 했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해볼게요. 채우기 핸들 걸어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배울 수식 모든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저랑 사용자 정의 함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수 만드는 거 해볼 텐데 그동안 우리 fx 막 이런 거 눌렀잖아요. 그거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직접 함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함수 만들 때는 삽입에 모듈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별표 한번 해볼까요? A는 B. 이게 프로그램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B 값을 A에 넣어줘라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명령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 퍼블릭 펑션, 그 다음에 함수 이름과 인수를 쓰는데 이렇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end 펑션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if문 한번 살펴볼게요. if는 조건인데요. if 다음에 조건 문장이 들어가요. 그 다음 then 들어갑니다. 이 조건이 참이라면 참을 수행할 것이고요. else 아니라면 거짓을 수행하게 됩니다. if의 끝 end if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엔 select문 살펴볼게요. select문은 if랑 비슷합니다. 어떤 경우일 때. 그래서 select case 다음에 인수가 들어가요, 여러분. 이 인수의 경우 case is 다음에 조건이 들어가요. 이 조건이 맞다면 얘를 실행할 것이고 또 이 조건이 맞다면 요걸 실행하고 case else 나머지들은 요거 실행하게 됩니다. select case의 끝 and select 들어가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저랑 사용자 정의 시트 들어가셔서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FM비고는 제품 코드와 판매 금액을 인수로 받을 겁니다. 값을 되돌려 줄게요. 자, 가볼게요, 여러분. 우리 삽입에 모듈 들어가 볼게요.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삽입에 모듈 눌러볼게요. 네, 됐어요. 자, 여러분 요거 한 줄만 쓰시고요. 엔터 3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고요. 엔터 3번 하나 둘 셋 이렇게 해볼게요. 가운데다 커서 놓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품 코드가 A이면서 AND 조건이죠. 판매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자료는 최상급 아니면 공백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타이핑 들어가 볼게요. if 한 칸 띄시고요. 자, 그대로 가볼게요. 한글로 제품 코드가 같다. 자, 뭐랑 같다면 A랑 같고, 자, AND 해볼게요. 한 칸 띄시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제품 코드가 A라면,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판매 금액이 200만원 이상이죠. 가볼게요. 한글로 판매 금액이 크거나 같다 200만원, 공 6개. 잠깐 띄고 이 조건이 맞다면 then 해보겠습니다.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조건이 됩니다. 제품 코드가 A이면서 판매 금액이 200만원 이상일 때, 그러면 요거 범위 잡아서 복사해 볼까요? FM비고만 드래그 해보죠. 컨트롤 C, 밑에다가 컨트롤 V. FM비고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최상급, 다운표 닫고 엔터입니다. 네. 자, 아니라면 ELSE else라고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타 많이 나시더라고요. 이거 EISE가 아니라 ELSE 엔터 해볼게요. 아니라면 그럼 컨트롤 V 하고요. 뭐 하래요? 공백을 표시하시오 되어 있죠? 다운표 엔터 하시고요. if의 끝 and if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품 코드가 A면서 판매 금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최상급이라는 걸 FM비고에 넣어줄 거고요. 아니면 공백을 FM비고에 넣어줄 겁니다. if의 끝 and if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식을 제대로 쓰셨다면 엑셀 단추 눌러보겠습니다. 됐어요. 자, 가볼게요. 1번에다 클릭하고 fx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사용한 함수 눌러서 사용자 정의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FM비고 보이시죠? 예, 클릭하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됐어요. 자, 하나씩 찍어보죠. 첫 번째는 제품 코드 첫 번째 자료 찍고요. 두 번째는 판매 금액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당하는 인수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눌러볼게요. 채우기 핸들 걸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1번 함수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함수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자,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사용자 정의 FN 등급 만들어 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FN 등급은 점수를 인수로 받습니다. 가볼게요. 2번에다 클릭하고요. 자, 여러분 개발 도구 누르시고 아까처럼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삽입에 어디 들어간다고요? 모듈 눌러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퍼블릭 펑션 요거 한 줄만 쓰시고 엔터 3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적고요. 엔터 3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엔터 원래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럼 문제 읽고 해볼게요.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70 이상이면 C, 나머지는 D 해볼게요. 저희 셀렉트 케이스로 가보겠습니다. 자, 따라해 주세요. 셀렉트 케이스 누구 점수 하고 엔터 해볼게요. 네. 자, 그래서 케이스 is 자, 크거나 같다 뭐라면 90점. 자, 90점 이상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FN 등급 범위 잡아보시죠. 네,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 FN 등급에 뭐 넣어줄 거예요? A 넣어줄 겁니다. 엔터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요. 케이스 is 점수의 인수가 90점 이상이라면 A를 FN 등급에 넣어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가볼게요. 케이스 is 크거나 같다 80. 자, 그럼 컨트롤 V하고 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B 이렇게 또 해볼게요. 케이스 is 크거나 같다 70. 엔터 하시고요. 컨트롤 V는 여기에 C가 들어갑니다. 큰 따옴표 C 엔터. 자, 이제 중요한 거 나머지들은 케이스 엔터 하시고요. 컨트롤 V 여기다가 는하고 큰 따옴표 D 이렇게 하시면 돼요. 셀렉트 케이스의 끝 and 셀렉트 가보겠습니다. 네, 된 거예요, 여러분. 점수의 경우 90 이상이면 A, 80 이상이면 B, 70 이상이면 C. 자, 요거 나머지 경우는 케이스 else D를 FN 등급에 넣어줄 겁니다. 자, 셀렉트 케이스의 끝 and 셀렉트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제대로 쓰셨다면 엑셀 단추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2번에다 클릭하고요. fx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fn 등급 클릭하시고 확인. 그래서 점수 한번 클릭해 보시죠. 네, 이렇게. 자, 90점이니까 A 나오는 거예요. 확인 눌러볼게요. 됐습니다. 채우기 핸들 걸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저희 함수 모든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파트 계산 작업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세 번째 파트 분석 작업 강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 파트는 정말 재미있습니다. 더불어 실무에도 많이 사용되는 파트이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항상 제가 응원합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독골이었습니다.